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 지금까지 여러 위인 만났죠? 네, 우리 역사를 빛낸 훌륭한 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위인이 아닙니다. 매국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이완용입니다. 매국노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란 뜻이죠. 이완용은 일본 편에 서서 대한제국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나쁜 사람에 대해서 왜 알아야 돼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이완용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으려면 이완용을 알아야 합니다. 네,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게요. 조선은 곧 망할 나라야. 나를 배부르게 해줄 나라는 어딜까? 어디 보자. 미국? 일본? 1896년 2월 어느 야심한 밤 궁녀가 타는 가마에 오른 고종이 궁궐을 몰래 빠져나와 향한 곳은 러시아 공사관. 왜 몰래 나가는 거예요? 일본의 눈을 피해 했으니까요.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일본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을미사변은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에 의해 시해된 사건을 말합니다. 명성황후가 죽은 후 고종에게 경복궁은 감옥과 같았죠. 왕비를 잃은 슬픔도 견디기 힘든데 일본으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았으니까요. 고종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계획한 거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 아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아관파천 당시 고종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완용입니다. 엥? 이완용이요? 이완용은 일본 편이잖아요. 일본을 피해 도망가는 고종을 도왔다고요? 이완용이 친일파로 유명하지만 처음부터 일본 편에 섰던 건 아닙니다. 처음엔 고종을 잘 따르던 신하였죠. 독립협회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반전이네요. 이완용은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요. 나중에 명문가의 양자로 들어가게 됐는데 1882년 과거에 합격하면서 정치에 입문합니다. 고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세자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고종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죠. 이완용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이완용에게 미국과의 외교를 맡겼습니다. 이완용은 주미 외교관이 되어서 미국으로 갑니다. 1년이 넘는 미국 생활 동안 국제 정세에 눈을 뜨게 되죠. 힘이 있는 몇몇 나라에 의해 세계가 좌지우지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세계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차지하고 있어. 우리 대한제국은 힘이 약하니 강대국의 먹잇감이 될 거야. 1904년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의 결과는 예상을 깨고 일본이 이깁니다. 이게 충격적인 결과였거든요. 아니 아시아에 섬나라했던 일본이 이 서양 강대국 러시아를 이긴다? 러시아는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 한반도 너네가 가져. 우리 이제 손 뗄게. 대한제국을 향한 일본의 내정 간섭이 이때부터 더욱 심해지죠. 고종은 이번엔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려고 합니다. 대미 외교 전문가인 이완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국 무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은 고종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죠. 미국과 일본은 밀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갖고 일본이 한반도를 갖는다는 약속이었죠. 러시아에 미국까지 한반도에서 손을 떼자 점점 일본의 영향력은 커집니다. 이 무렵 이완용도 변신을 꾀합니다. 대세는 일본이다. 일본에 붙자. 1905년 11월 이완용의 날개를 달아줄 일본인 한 명이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사람입니다.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특명 정권 대사로 임명하고 한반도로 보냅니다. 이토 히로부미에게 부여된 특명,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라.
외교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나요? 외교권이 없으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지도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사라지게 되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또 이러보면 대한제국의 외국을 뺏는 조약을 맺어서 대한제국의 손발을 묶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또 이러보면 고종에게 조약에 서명하라고 압박하죠. 하지만 고종은 이도 히로부미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어봅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결국 고종은 조약 체결을 대신들에게 미룹니다. 1905년 11월 18일 이또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정부 대신들을 모읍니다. 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궁궐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하죠. 이또 히로부미는 대신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말이 의견을 묻는 거지 거의 협박이었습니다. 山西大臣は御殿で何と定義したのか。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어. 이때 입을 연 이완용.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진데 더 이상 감정이 충돌하기 전에 원만히 타협하여 일본의 제의를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용이 찬성 의견을 내자 다른 대신들까지 이완용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박제순의 서명으로 을사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란 뜻으로 을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세계의 무대에서 사라지죠. 억지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하나요? 너무 억울해요. 국제법으로 을사늑약은 명백히 무효입니다. 왕의 서명인 옥새가 찍히지 않았고 강압적으로 체결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힘이 없었고 어느 나라도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한 대신들은 을사오적이라 불리면서 민족 반역자로 비판받고 있죠. 박제순, 이완용, 이지용, 권중현, 이근택. 처음에 반대했으나 나중에 찬성한 이하영을 추가해서 을사육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을사늑약 이후에 이완용은 완벽하게 일본 제국의 신하로 변신하죠. 이또 히로부미를 스승으로 모시기까지 합니다. 고종은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냅니다. 일본은 이걸 또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죠. 이때 고종을 몰아내는데 앞장선 사람이 또 이완용입니다. 한때 고종의 충신이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는군요. 허허, 이완용이 충신이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고종이 자신의 출세에 도움이 되니까 충성했을 뿐입니다. 이완용은 일본의 유리한 조약에 서명할 때마다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습니다. 이완용의 매국 행위는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죠. 1910년 8월 22일 이완용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쳐진다라는 조약에 서명합니다. 국가의 모든 권리를 일본에 주면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때 이완용은 일본으로부터 현재 가치로 3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팔았네요. 이후 이완용의 재산은 현재 금액으로 600억 원 정도였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일반 백성들은 일제로부터 모든 착취와 차별을 당하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들은 일본의 귀족이 되어 부귀 영화를 누리죠. 독립운동을 진압할 방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일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과 조선이 한 집을 이루니 천하가 복이로다. 이완용은 평생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죽을 때까지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완용이 죽자 신문에는 이런 사설이 실립니다. 그도 같다. 팔지 못한 것을 팔아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 이제부터는 천벌을 영원히 받아야지.
매국노 이완용은 역사의 죄인이 되어 지금까지 매국노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오늘 이야기 끝!